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천소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6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구와 구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복자도, 하기구 길. 회복하는 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니 어찌 그것을 허물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상 상활 복자도 기의 길야 도로부터 회복함이니 그 뜻이 길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초구는 양강의 지로서 정의죠, 정의. 그리고 이 육사와 이렇게 정응하죠.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보면은 초구는 양강, 양효로서 육사와 정응한다. 복자도의 의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른 도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른 도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 괴 자체의 명이 소축이죠, 소축. 소축의 시기에 바른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지, 즉 누가 돌아온지,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지, 누가 무엇으로부터 돌아오는지, 바른 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축의 시기에 이 양강의 초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제 이게 이제 구체적인 개별효를 받았을 때 하나하나가 다 고민되는 지점이죠. 이 도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 풀이를 하시기를 역사적으로 문왕이 7년 만에 유리옥에 갇혀서 이제 7년 뒤에 풀려나는데 옥에 갇히기 전에 일상생활로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한답니다. 즉 복자도의 의미를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풀린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황 교수님 책을 한 번 더 찾아보고 공부하는 게 더 깊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초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의를 읽어보겠습니다. 견복, 길, 이끌고 돌아오니 길하다. 상활, 견복제중 역부자 실야. 이끌고 돌아오는 것은 중도에 있음이요 또한 스스로 잃지 않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구의는 중을 얻었죠. 부당이나 중을 얻었죠. 그리고 여기 구어와는 적응이죠. 정응이 아니라. 즉 강중의 부당이나 중을 얻었다. 그러나 구와 정은 아니다. 적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해설을 하기를 이끌려 바른 도를 회복한다 이해합니다. 이 견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한자 풀이를 할 때 이게 이제 능동인지 수동인지 이끌다인지 능동인지 이끌려인지 수동인지, 그러면 이끄는 주체가 누구고 목적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을 누구를 어디로, 이 모든 게 다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이건 역시 개별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시기를 역사적으로 문왕이 추록 후에 혁명적인 제후들과 성급한 거병을 만류하고 이들과 동맹하여서 조금씩 힘을 모으는 고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이제 혁명을 하기 위해서 구적패인 주왕을 빨리 무찌르자 성급해서 돌출하는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를 만류해서 다시 돌아오게 힘을 축적하자,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이 상황이 그런 고사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쫙 일별을 했는데 이렇게 개별효마다 나오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구이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그 다산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초구 복자도 하기구 길, 상활 복자도 기을 길야. 집을 나갔다가 멀리 가지 않고 큰 길에서 되돌아오니 허물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큰 허물이 되겠는가. 상활 집을 나갔다가 멀리 가지 않고 길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기의 길야, 그 의리로 볼 때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복자도 길을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는 상황은 여기가 본계죠. 본계 풍천소축인데 이 풍천소축은 이렇게 천풍구의 모계로부터 이렇게 도출했죠.
근데 학계는 손인데 학계 손을 닭으로 봅니다. 닭으로 보다가 추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풍천소축이니까 상계가 닭이죠. 그래서 닭이 바깥으로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효변을 하게 되면은 중풍손이 되죠. 그 중풍손에 학계가 닭이 되니까 나갔던 닭이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계인 중풍선의 모계인 이렇게 풍택중부에서는 진의 길이 있고 여기에 감의 되돌아옴이 있으니 결국에는 나갔던 닭이 이렇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물상을 취합니다. 즉 그를 다시 보면은 천풍구 시절에 즉 본계의 목계 시절에 학계가 손이 닭이 있었는데 이를 추일하면은 풍천서축 본계가 소축이 되는데 한 상태에서 효변을 하게 되면은 나갔던 손의 닭이 다시 되돌아오는 중풍손 상태에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합니다. 즉 중부계 시절에는 지계의 모계인 중부계 시절에는 하옥계가 진의 길을 떠났다가 다시 대감에서 돌아온다. 즉 길을 떠나서 되돌아온다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다사는 아까 설명하시기를 집을 나갔다가 멀리 가지 않고 길에서 되돌아오니 허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찌 큰 허물이 되겠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기구의 그 설명을 보면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최초의 풍천소축 본계가 초여가 이렇게 효변하면은 중풍손이 되는 거죠. 중풍손이 이렇게 이제 모계인 풍택중부가 보니까 이게 음이 이렇게 강을 타고 있어 위험해 보이죠. 근데 3이 1로 내려오니까 결국은 허물이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길하다의 의미는 풍택중부의 태의 의가 손으로 변하니 이렇게 태가 손으로 변하니 학계가 그 뜻이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사는 전체적인 도덕적 의미를 조금 더 다르게 유추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은 부녀의 형상이니 부녀가 나아갔지만 허물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오니 허물이 없다. 그 의료로 볼 때 길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구이에 대해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견복, 길, 상활, 견복제중, 역부자실야. 잃어버린 소를 찾아서 끌고 돌아오니 길하다. 상활, 소를 끌고 돌아와 안에 두었으니 또한 이제부터는 스스로 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견복의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풍천소축 여기가 본계죠. 이 본계인데 이 본계는 천풍구라는 본계의 모계로부터 이게 도출이 된 거죠. 근데 천풍구 학계가 이렇게 손인데 손을 소의 물상으로 봅니다. 소의 물상으로 보아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상계가 소가 되니까 소가 바깥에서 나간 거죠. 근데 구이가 효변하면은 학계가 이렇게 리가 되죠. 그 리에서 다시 소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변한 지게를 보니까 이렇게 상계는 손의 줄이 있고 그 다음에 혹계는 끌다, 감의 끌다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학계는 소가 되니까 소를 끌고 다시 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설명을 다시 보면은 천풍구 시절에는 학계가 손이다. 이 손은 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추위를 하니까 소가 바깥으로 나가서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결국에 효변을 하게 되면 리의 소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괴가 풍화가인이 되는 거죠. 풍화가인인데 학계는 리는 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손의 줄, 그 다음에 감의 되돌아옴의 상이 있어서 다시 소가 다시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견복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역부자실야는 부실, 잃어버리지 않는데 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 것을 이제 역부자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많이 공부를 하면은 중천근 이래 근 소성계가 말의 물상을 도출해내듯이 소의 물상은 곤의 물상에서 이제 소성계 곤에서 이렇게 도출해냅니다. 근데 건의 말을 이렇게 도출해냈지만 진도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진이 말이 되니까 감도 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곤이 소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손도 소가 되니까 리도 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산 선생님은 이렇게 물상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상을 확대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가 이제 학설 대립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처음부터 했던 이제 이런 물상을 도출한 게 제가 제일 처음부터 했던 주역 노트 정리 기초 1과 6에서 이제 제일 처음 음과 양 1은 음과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과 양에서 시작해가지고 2부터 5까지는 8개에 대해서 했고 6개는 이제 다산의 효변과 추에 대해서 했죠. 이 모든 출발이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최초에는 플러스 음과 양 상승과 하강의 이 단순한 성질로부터 모든 걸 해낸 거죠. 이렇게 물상을 확대할 때 학설이 두 개가 대립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리학적 견해와 상수학적 견해가 대립했습니다. 의리학적 견해는 왕필이 대표적인 학자죠. 의리를 얻었으면은 그 수단, 물고기를 잡았던 그물이나 달을 가리켰던 손가락을 잊어버리라 의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상을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좀 떨어지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상수학적 견해 물상을 중요시하는 견해는 개별 모든 물상으로부터 효를 도출해내고 괴를 도출해내죠. 대표적인 이제 다산도 물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개사전에 있는 물상을 도출해서 기본을 하여서 이렇게 물상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다산은 이렇게 말의 개념을 조금 넓게 보고 소의 개념을 조금 넓게 보듯이 이거는 각각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 차이, 좁게 보냐 넓게 보냐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죠. 개별 괴나 효, 대상전, 소상전을 보다 더 해석을 정밀하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각 설의 좋은 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반복적이니까 1강부터 6강까지는 그 계속 생각날 때마다 조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풍천소축의 그 초구와 구위에 대해서 했는데 초구에서는 길, 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 조금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위에서는 견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